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12시쯤 됐죠? 아직도 장중이고요. 어제 일요일에 갑자기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를 제로로 내렸습니다. 상당히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최근 한 20년 정도의 어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관한 거를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은 시작을 해보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정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2004년, 2005년, 2006년 때까지 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고요. 그래서 1%였던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로 이제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게 됐죠. 금융위기가 오게 돼서 뭐 리먼 브라더스가 망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제로로 낮췄죠. 제로를 거의 뭐 6개월 만에 금리를 제로로 낮췄습니다. 금리를 0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시 쓸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그 해결책이죠. 버냉키 의장일 때 이렇게 극단적인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근데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온 게, 금리는 0으로 가만히 묶어놓고 양적 완화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양적 완화 제도가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좀 그죠?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인류 최초로 시도된 정책이었는데 아무튼 그게 시도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좀 세계 경제의 파국은 어쨌든 막아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의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전 세계 경제가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거치고, 어쨌든 양적 완화의 힘이긴 힘이었어요.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성 랠리다 어쩌다 말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 도움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길었던 기간에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에 힘입어서 슬슬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때 경기가 좋아진 건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이, 미국만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만 좋아졌고, 코스피는 어땠죠? 코스피는 그때 금리가 제로였던 그 기간, 양적 완화 실시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던 그 구간이 바로 요 박스권 구간입니다. 박스권 구간, 여기 요 구간이에요. 2011년 정도부터 해서 2016년, 15년 뭐 대충 이 정도까지 박스권 구간에서 제로 금리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요 구간 안에 코스피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고, 미국만 경제가 좋았다. 그래서 S&P하고 나스닥이 겁나게 많이 올랐다. 거기다 더해서 양적 완화로 풀린 유동성 효과 때문에 시중에 주식을 살 돈이 너무나 많아져서 미국 주식만 더럽게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제 연준은 여기서 이제 슬슬 고민을 합니다. 전 세계 경기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 경제는 이제 튼튼한 것 같은데, 실업률도 제로에 가깝고 경제 성장률도 4%에 육박한다. 좋다. 슬슬 금리를 올려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옐런 의장 때고요. 그 옐런 의장 아시죠? 여자분. 그 옐런 의장이 나왔을 때고, 옐런 의장이 어쨌든 금리 인상을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스타트해요. 15년, 16년 미국의 경기가 너무 뜨겁다. 이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 당시에 금리 인상할 때 물론 경기가 좋은 것도 금리 인상의 한 원인이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인정하긴 하는 바인데,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 금리 0이죠. 다음번에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으로서 대처할 카드가 없다. 금리가 0이니까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다. 만약 여기서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미국 경제도 좋으니까 이 기회에 빨리 우리 금리를 올려놓자. 지금 금리를 올려놔야 다음번 위기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중앙은행의 권력도 유지가 되고 다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 과열 방지를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스피는 이 비슷한 시기부터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15년, 16년, 17년, 18년 해서 쭉 올랐죠. 보시면 코스피도 그래서 박스권 돌파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박스권 돌파한 때가 대충 2017년 초반이에요. 2017년 초반부터 해서 그래서 미국 경기가 뜨겁다라는 이유로 코스피도 드디어 랠리를 시작해서 지난 거의 10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랠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동성 랠리가 있었죠. 이때 오른 게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흥국이 어쨌든 신흥국 증시마저도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축포를 터뜨렸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였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 올리면서 참 그것도 했어요.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완화했던 거 있죠. 양적 완화했던 것도 슬슬 줄여보기 시작했습니다. QT, 테이퍼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이퍼링까지 같이 실시를 해서 연준이 가지고 있던 매입했던 채권들을 상당히 다 많이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 규모를 축소해 버린다. 자,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만 경기가 좋았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만 금리 인상을 했다는 점. 유럽도 원래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따라 올리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22는 계속 기준금리가 계속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만 금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이 2.4, 2.5 정도까지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미국으로만 자꾸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났고, 강달러로 인해서 신흥국과 유럽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미국으로만 자꾸 돈이 들어갔다. 이 구간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지금의 미국 채권이 싸다라는 거죠. 금리 올라가면 채권 싸니까 유럽 채권의 고평가, 미국 채권의 저평가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주식이 빠지는데 한몫을 했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달러가 유발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테이퍼링까지 해서 이제 시장의 긴축이 이제 좀 시장이 너무 긴축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적당히 올랐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도 아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2.5까지 올렸던 게 과했었구나. 더군다나 양적 완화를 줄인다고 했던 것이 이것도 또한 잘못됐었구나. 계속 양적 완화는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테이퍼링을 실시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났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에요. 위기가 터지고 근데 여기다 이제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이없는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다시 제로로 떨어졌는데 이 조금 더 내용을 어쨌든 살펴드리자면 며칠 전 말씀드렸던 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서 미국은 계속 금리 올렸거든요. 어떤 핑계 대면서 금리를 올렸냐면 우리는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를 보고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네들이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금리를 결정할 거야 라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쳤었는데 지금 코로나 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바로 50bp 인하했죠. 0.5% 인하했죠. 그리고 어제보다 정례 회의도 아닌데 어제 갑자기 100bp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시 0이 됐어요. 미국 금리는. 미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중앙은행장들 이 사람들 똥꼬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약간 저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성격에 우린 경제만 바라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이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 사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니까 금리 인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연준에서 2년간 했던 정책들을 보면은 절대 그런 걸로 사소한 걸로 금리 인하 안 했거든요. 뭐 유가가 폭등해도 가만히 있었고 유가가 폭락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트럼프가 물론 거기에는 하도 땡깡 부리는 것도 한 몫을 했겠죠. 트럼프가 자꾸 니네 금리 안 내릴래 라고 얘기하니까 더욱더 승질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금리를 개기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어쨌든 금리를 팍팍 50bp, 100bp를 정례 회의도 아닌 비상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해버린 거는 이번 핑계를 통해서, 코로나란 핑계를 통해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의 채권 고평가, 미국의 채권 저평가, 이 현상을 해결해 보기 위한 어떤 재료로 이 코로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식이 2년 자빠진 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모든 돈이 다 쏠려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그게 5년 전부터 그 흐름이 시작된 거죠, 결론적으로. 15년, 16년에. 15년, 16년에 시작된 미국으로의 돈 빨려 들어가는 미국으로의 쏠림이 이제서야 결국은 다시 연준이 제로 금리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흐름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반전이 됐죠, 이제. 미국으로의 쏠림이 아니고 이제 미국 말고 그동안 저평가가 되어 버렸던 어떤 유럽 주식, 뭐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이런 쪽으로 드디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어제 그 긴급 금리 인하의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렇게 매 순간을 보면은 연준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난 1년, 2년 뒤를 되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연준은 또 샤워실의 바보가 됐다. 샤워실의 바보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욕할 때 어때요?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뜨거운 물 쪽으로 갑자기 확 돌리면 안 되죠? 죽죠? 그리고 뜨거운 물 나온다고 갑자기 찬물 쪽으로 확 제껴버리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올 때 적당히 찬물 쪽으로 돌려야 되고 너무 찬물이 나올 때 적당히 따뜻한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그 사이에 묘한 경계를 찾아서 묘한 경계에 딱 맞춰야 되는데 우리 연준 아저씨들의 지금까지 정책은 보면 뜨거운 물이 나올 때 너무 찬물 쪽으로 확 돌려버리고 찬물이 나올 때 너무 뜨거운 쪽으로 확 돌려버리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 혹시나 이번에는 그래도 연준 노하우가 100년 가까이 쌓였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전 사실 연준을 좀 믿었었는데요.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옐런 의장, 파월 의장 결론적으로 샤워실의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저 또한 또 당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준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10분 만에 진짜 수박 겉핥아 먹듯이 좀 핥아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다. 5년 전에 시작됐던 이 미국으로의 쏠림이 드디어 끝나서 이제 0이 됨으로 인해서 미국으로의 쏠림은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지금 현재 이 주가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주가는 어떡하냐. 이게 아시다시피 이 바닥은 여러분들 투기죠, 그죠? 투기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일주일 더 지속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연준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미국으로 돈 쏠리면 끝났다라고 선언은 해버렸지만 주식은 어쨌든 한동안 조금 더 브루스를 출 수도 있겠죠. 지 혼자 난리를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5년 전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 한국에 안 됐던 이유는 지금까지 코스피가 2년이 넘도록 개박살이 났던 이유는 미국의 그 금리가 좀 너무 높았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네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다. 유럽의 금리가 너무 낮았고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 이런 비정상이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싹 해결됐다는 거. 요게 이번 얘기의 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다시 지금 큰 변화의 한복판입니다. 이런 변화들 잘 보시고 투자들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